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네, 맞습니다. 집행법원이 정하죠.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 적시 항고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하여야 된다? 아닙니다. 신청하면 이것도 이제 받아둡니다. 앞에 게 뭐 잘못될 수도 있고, 뭐 각하 뭐 할 수도 있고, 취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렇게 되면 또 뒤에 거 하면 되니까요. 뒤에 거를 킵해 둡니다. 이거 틀렸고요.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네, 그렇죠. 경매 신청 딱 하고, 이 경매 개시 결정이 내면 압류의 효력이 딱 생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취하했다 그러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정권을 공탁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매각 허가가 결정이 났잖아요. 다 낙찰을 받고 결정이 허가가 났는데 항고를 한다. 이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증으로 매각 대금에서 10분의 1에 10%죠. 10% 보증을 걸어야 됩니다. 이 보증을 거는 거는 이 보증을 걸고 나중에 이거 항고에서 져요. 그러면 20%를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부동산의 매각에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 방법으로 하고요. 매각 기일에 하는 호가 경매가 있고요. 매각 기일에 입찰, 개찰하는 기일 입찰이 있습니다. 기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날을 얘기하는 거죠. 며칠, 날, 그 기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기일을 잡는다, 뭐 이러죠. 그런 날을 잡는다는 거죠. 쉽게 지금 말로 뭐 예전 분들은 보통 이제 기일을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또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날을 잡는다, 막 결혼식 날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게 이제 기일입니다. 기일. 그래서 기일 입찰이라고 하면 어느 날을 뭐 잡아서 뭐 1월 1일이면 1월 1일 딱 잡아서 그 날짜에 입찰을 하고 개찰까지 하고 결정이 딱 나는 거고요. 입찰 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 기일에 개찰하는 기간 입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일주일이라든지 뭐 한 달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줍니다. 이때 입찰을 해라.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편을 하면은 그걸 다 모았다가 매각 기일에 이제 개찰을 하고 누가 제일 높은 가격에 썼는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은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를 합니다. 하고 자,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경매 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될 때 이럴 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뒤에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킵해 놓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경매 신청해 오면 그러면 이제 킵해 놨다가 앞에 거 잘못되면은 뒤에 걸로 진행을 계속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정권을 공탁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찰을 받겠죠. 최고가를 썼으니까요. 이 보증금,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 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넘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넘을 때. 차순위 매수라. 차순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 1등 이렇게 전국에서 1등 하면 수석 그러죠. 그러면 차석 2등이라는 얘기예요. 2등. 차순위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번이라는 얘기죠. 다음번. 최고는 아니고 최고 밑에 거.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각 지급 기한 통지를 받으며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니은이 맞고요. 매각 허가 결정이 났다는 건 이제 낙찰 받아서 최고가를 낸 사람이 너 최고가네 이렇게 해서 매각 허가를 주고 너 이제 언제 대금 지급해라 이렇게 나머지 돈 너 이렇게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럼 매수인은 그 기간에 대금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전 등기 하면서 딱 되는 거죠. 자, 우선 니은 거 니은만 보면 되겠네요. 다 보죠.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네, 이 얘기는 조금 자, 이거는 저 법조문 한번 보신 분은 푸는 거고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탁한 때 매각의 목적을 척탁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경매에 그냥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은 다 알고 계시겠죠. 매각 대금을 다 낸 후 아니면은 저 민법이나 뭐 이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딱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매각 대금 다 내면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한 권리가 취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는 취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아도 취득을 한 거예요. 그 등기에 대해서 배우신 분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은 그리고 요거는 총탁을 해서 거기서 알아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전 등기 한 다음에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권리를 취득하는 거는 매각 대금을 내면 다 내면 취득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다른 과목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 저당권은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이 경매 민사집행법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뭐 문제를 막 어렵게까지는 진짜 막 낼 것까지는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이제 뭐 기본적인 거 알면 되니까 경매. 그래서 문제 제일 많은 게 여기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저당권은 요 지문은 잘 나오는 거 소멸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알고 계세요. 저당권은 다 소멸이 됩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차순위 매수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 빼기 보증금 요 금액보다 더 크면 됩니다. 더 크면 신고액이.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나는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최고가 낸 사람이 만약에 낙찰을 포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저 매각가가 1억 원인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이게 1억 원이에요. 1억 원이면 우선은 이제 낙찰을 받기 위해서 금액을 써낼 거 아니에요. 그때 보증금 10%를 냅니다. 그럼 여기서 1,000만 원이 되겠죠. 1억 원이니까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은 1억 2천을 써냈고요. B라고 하는 사람은 1억 1,500, C라고 하는 사람은 1억 원을 써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0% 보증금이 날라가죠. 날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 1,000만 원을 해주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해서 지금 그럼 1억 2,500이 되죠. 금액이 이 사람보다 더 많아져 버리죠. 그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차순위가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은 이런 식인데 지금 여기 조문에 나와 있는 요 명칭대로 외워두는 게 좋기 때문에 요 방법보다는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자, 요런 의미라고 하는 거는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1억 2천이었고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빼면 1억 1,000만 원 그 뺀 금액 이게 이 자기가 써낸 신고액보다 크면 된다.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은 1억 원이기 때문에 안 되죠. 1억 1,000
돼야 되는데 1억밖에 안 쓰는 게 차순위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차순위는 한 명만 되는 겁니다. 한 명만. 여기 뭐 같은 금액을 2명, 3명이 썼다. 2명, 3명이 썼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한 명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금액이 뭐 여러 명이 차순위가 될 수 있는 1억 1,100만 원 뭐 이렇게 쓴 사람이 있다. 1억 1,200 쓴 사람도 있고 1억 1,300 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차순위 매수에 해당된다. 1억 1,000보다 많다. 그러면 제일 큰 금액 쓴 사람이 차순위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에 보증금 반환 신청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거 차순위 매수 신고한 거는 내가 앞에 사람 안 받으면 제가 받을게요 이렇게 신고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나중에 이게 대납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대금이 완납할 때 그때 돌려받으면 돼요. 만약에 낙찰이 안 되면 낙찰이 되면은 그냥 자기가 대금 납부해서 낙찰 받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거 다른 과목에서 배워요. 이거 미등기로 등기 없이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는 게 바로 경매에서 낙찰받는 거예요. 낙찰받으면 이거는 이게 청탁으로 등기 이전이 되니까요. 이거는 대금만 다 내면 권리가 취득되는 이런 식입니다. 네, 매각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그 다음에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소멸이 되죠. 저당권은 소멸이 됩니다. 저당권은 소멸이 돼요. 요거는 보시면 조문에 매각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저당권이 잘 지문에 나오니까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죠?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후순위인 경우 이게 선순위고 저당권이 선순위고 나머지가 후순위가 되면은 이 선순위가 경매가 되면서 이 후순위가 없어지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자, 그 다음에 3의 경우 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자, 요 경우 말고는 인수를 하는 거예요. 자,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가 뭐뭐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네, 이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차라리 배당을 받을래.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소멸을 한다. 자, 그 다음 매수인은 유치권자에 대하여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선순위든 후순위든 하여튼 유치권이 있으면은 이거는 다 인수가 됩니다. 인수가 돼요.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치권이 있는 데는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이거 다 물어줘야 되니까요. 네, 요거는 정리한 부분이고요.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뭐 이런 거는 항상 소멸합니다. 항상 소멸. 이들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것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기준으로 인수 또는 소재가 결정이 되고요. 요건 단어 가로 쳐놓은 거는요. 말소 권리 기준으로 압과 D가 결정된다. 말소 기준 권리 기준으로 압과 소멸이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단어 바꿔가면서 한번 보시면 의미를 좀 아실 수 있죠. 권리의 소멸, 소재. 소멸이라고 하는 게 소재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 D. 늦게 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 있는 용익 물건은 소멸, 소재가 된다. 자, 뒤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보증관 등기, 가청기, 뭐 환매권, 등기 임차권, 대항력 있는 주택, 뭐 이런 이게 뒤에 온 거 이런 거는 권리가 소멸된다. 말소 기준 권리 D로 온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 인수되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한 때는 매각으로 소재가 됩니다. 이건 앞에 있어도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권리가 소멸되는 게 뒤에 가 있든지 아니면 배당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권리의 인수 말소 기준 권리 앞에 더 빨리 선순위가 되면 돼요. 그러면은 용익물권은 인수가 됩니다. 유치권, 법정, 지상권은 앞뒤 상관없이 인수가 되고요.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앞에 조문 내용하고
요 내용하고 지금 조금 처음 접하시는 분은 조금 뭐 무슨 내용이야 이게 할 수 있는데 이거 하시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조문 내용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요 내용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 보시고 자 뒤에 또 나오니까요. 또 보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네, 위임을 했대요.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거 틀렸네요. 책임이 없죠. 지금 경매 개시 결정을 했어요. 경매 개시 결정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 이제 경매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지가 붙은 거예요. 경매를 한다고 딱 한 거예요. 했는데 그 다음에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취득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경매 들어가기 전에 유치권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채권 이걸 해야지 책임을 져주는 거지. 이거 지금 경매 개시 결정이 났는 후에 유치권을 하는 거는 경매할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의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맞을까요?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의 권리를 취득한다. 네, 맞습니다. 질문도 나왔던 질문도 계속 나오죠. 이런 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 지금 재매각 절차라고 하는 거는 낙찰을 다 받았는데 매각을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재매각 절차. 그럼 여기서 전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낙찰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되죠.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렇죠. 낙찰 받았는데 지가 포기한 거를 다시 또 매수 신청을 해요? 안 되죠.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네, 맞습니다. 매수 신청도 안 되고요. 보증금도 돌려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더라도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네, 그렇습니다. 저당권은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네, 이게 순서입니다. 경매 순서예요. 경매 신청하고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등기부에 기입 등기할 것을 등기관에 총괄하고 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해버립니다. 이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이 돼요. 경매 개시 결정에 송달을 합니다. 뭐 채무자, 채권자, 소유자, 공유자 뭐 이런 거 다 송달을 해주고요. 송달되지 않으면 경매 절차 진행이 안 되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이의제기 대상이 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배당 요구에 종기 결정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배당 요구할 사람은 종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날짜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짜. 마지막 날 종기. 이게 한문이죠. 종기. 마지막 날짜. 배당 요구를 하는 마지막 날을 결정 공고를 합니다. 며칠, 뭐 10월, 뭐 10일, 뭐 이런 식으로 이 날짜까지 배당 요구 하세요.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종료일까지 배당 요구해야 배당 받습니다. 이랄까 배당, 나 못했네?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안 하면 선순위라도 배당 안 됩니다. 별도의 소송으로 배당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돼요. 그 다음 매각 준비를 합니다. 현황 조사도 하고요. 감정평가라든지 최저 매각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하고요. 조세라든지 뭐 세금 이런 거 이해관계인들 채권 신고 최고 이런 거 다 하고요. 자, 그다음 매각 공고를 합니다. 매각길, 서로 모여 하는 매각하는 날, 그다음에 매각 결정을 하는 날, 최저 매각 가격 이런 거 지정 공고 통지합니다. 그런 다음 매각 기일에 매각하는 날이죠. 이때 다 모여 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 다 모이세요 해서 매각 실시를 하는 거예요. 매각하는 날입니다. 입찰 개시하게 되고요. 입찰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 뭐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성명, 주소, 매수 가격, 보증금 10% 이런 거 넣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수하는 가격이 뭐 1억 원입니다. 1억
뭐 2억 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적는 거야. 그리고 보증금 10% 넣고요. 그 다음 다 되면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 호명하고요. 최고가 얼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신청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가 낸 사람 낙찰을 받고요. 그 다음 차순위자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기타 등등 C, D, E 뭐 나머지 사람들은 보증금 반환을 받고, 여기는 보증금이 반환이 안 돼요. 기다려야 대기. 그다음 종료하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이 됩니다. 매각 결정하는 날이에요. 기일. 이때 이해관계인한테 의견도 듣고요. 뭐 불허가 되는 사유도 조사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매각에 불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매각 결정을 해요. 매각 결정하는 날. 그렇게 되면 농지면 농지 자유취득 증명서 제출해야 되고요. 이해관계인이 매각 허가 여부에 결정에 따라서 적시 항고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됩니다. 항고 기각되면 공탁금은 안 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항고까지 뭐 없다, 다 문제없이 지냈다. 그러면 매각 허가가 확정이 됩니다. 매각 허가됐던 게 확정이 돼요. 여기서 만약에 확정이 안 되고 불허가가 되면 새 매각을 하면 됩니다. 새 매각 이런 식으로. 근데 확정이 되면은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대금 날짜 기한 납입 딱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한 안에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대금 납부하게 되면, 만약에 미납하게 되면 낙찰 금액으로 다시 재매각합니다. 재매각. 이때 딱 이제 끝나면 법원은 배당,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총탁 이런 일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 몇 번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 가실 거예요. 순서는 이해 가시고 문제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어딘가, 그리고 뭐 이런 순서는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가 조금 생소한 단어가 이렇게 좀 있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요 단어들이 한자니까 어차피 요거를 우리말로 조금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요. 자, 그 다음 문제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른 매수신고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폐업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네요. 그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네, 맞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폐업을 한 거잖아요. 등록 취소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자의로 폐업을 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됐잖아요. 이거는 3년 뭐 결격 이게 아니죠. 해당하지 않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이거 직접 거래가 되는 거죠. 매수 신청 대리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수 신청인으로 내가 본인이 직접 매수 신청인으로 해가지고 매수 신청을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넌 대리만 해야지, 대리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자기가 또 신청을 쓰면 안 되죠. 맞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영수증에 이 양식도 있습니다. 영수증이 그냥 우리가 뭐 가게에서 받는 이런 영수증이 아니에요. 영수증 양식까지 있습니다. 뭐 쭉 해가지고 거기에 사용하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됩니다. 개공만 됩니다. 개공만. 자, 요것도 요런 거 좀 틀린 부분, 우리 이제 중개사법하고 요 틀린 부분, 요런 것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지문에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같은 거는 뭐 가끔 뭐 이렇게 이제 구색 맞추는 나오는 것들이고, 요거 틀린 것들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 공인 중개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실 간판에 법원에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니까 가능하겠죠? 네, 맞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법원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하고요.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자, 그 다음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요,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일 것입니다. 지금 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이 바로 개공이든지 법인의 개공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보정보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됩니다. 이건 똑같은 내용이죠. 하면은 자, 요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 명칭은 그 사무실의 명칭이나 간판의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 을 제거해야 되고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업무 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아니죠. 틀렸죠. 개설 등록해야 개공만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을 함에 있어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의 중개 보존을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대리 출석 안 돼요.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해야 된다. 아, 얘기 맞네요. 이게 맞죠? 조금 전에 이거 조문 쫙 보셨죠? 네, 맞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인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아니에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등록이 된 사람은요, 이런 항고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딱 할 수 있는 업무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다음 날부터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날만 가능합니다. 그날만 안 되고요. 다음 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조문 보실게요. 대리 업무에 대해서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 제2조 각호에 규정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게 이게 위임장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면은 매번 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같은 날인데 그 같은 대리 행위에서 동시에 하는 같은 장소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2조에 되어 있는 내용은 지금 여기서 봤던 요거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대리 행위가 뭐냐? 바로 요겁니다.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그다음 입찰표 작성 및 제출, 차순위 매수 신고,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것들을 대리로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임차인의 임대주택 매수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거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요런 업무만 대리하는 거예요. 요거 말고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범위가 요겁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소공,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개공만 되고요. 개공사무소, 법인은 주사무소가 있는 곳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네, 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네, 맞죠.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갑은 요거에 따라서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업무에 들어가요.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폐업 신고를 하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내가 폐업을 한 거 좀 전에 문제 나왔던 거 똑같죠? 내가 폐업 신고했는데 왜 이게 3년 결격에 걸리냐 이거예요. 안 걸리죠. 갑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됐어요.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그래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당연히 취소가 된다. 갑은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대리 행위를 한 때 매각 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여기 계속 보시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지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차이점, 중개법에서 안 나왔던 뭐 그런 것들이니까 잘 보시고요. 나왔던 것도 나오게 돼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매각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사람들 이제 모여 하는 거죠. 모여 해가지고 얼마 너 써놓는 그날 매각길 이날까지 보증금을 제공하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걸 해놓으면은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최고가 이제 매수 신고 누군가가 최고가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최고가가 있더라도 공유자한테 매각을 허가합니다. 이 사람한테 공유자한테. 그러니까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지금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A가 저당 잡았다가 이게 경매에 넘어가서 지금 경매 진행 중이에요. 그럼 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내가 이제 갈고 오랜 시간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 낙찰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을 해요. 우선 매수 신청권을 신고를 해놓고 기다리면 최고가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가를 냈어요. 최고가를 냈는데 이 가격을 법원이 이 가격인데 너 이거 이렇게 우선 이 가격으로 매수할래? 최고 매수 신고 가격으로 너 매수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허가를 해줘요. 이걸로 낙찰된 걸 허가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면은 이 차순위 이 사람이 최고가를 냈지만 이 사람은 차순위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공유자한테 먼저 이 가격으로 낙찰을 허가를 줍니다. 허가를 주고 여기서 만약 난 안 해 그러면은 이 차순위자한테 그 다음에 기회가 가는 거가 되는 거죠. 자, 뭐 요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개념으로 요 내용 정리한 거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등록의 결격 사유 요건 읽어보시고요. 요거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실무 교육에 관해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 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이수를 한다. 요것도 한번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도 좀 특이해가지고 행정처장입니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대리행위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고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매 사건마다 제출해야 되는데 다만 개별 매각인 경우에는 매 건물마다 제출해야 되고요. 사건 카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등등등등 이런 거 있고요. 보수액도 있고요.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에 대한 확인 설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시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보수나 실비 지금 이런 문제보다는 조금 여기 마무리하는 단계라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좀 알고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될 만한 것들만 제가 추려서 여기 넣어놨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매각 대금 지급 기일이 이제 약정이 없으면 이거 중개 보수액도 똑같죠 하면은 마지막 잔금할 때 하는 식으로 이것도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까지 뭐 이렇게 약정 없으면 보수 지급하면 됩니다. 지도 감독은 법원 행정처장, 지방법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장 같은 의미예요. 중개사법에서 따지면 국장이나 법원 행정처장이 거의 같은 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 신청 대리 업무에 관하여 협회에 감독을 해요. 법원 행정처장이.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시도부지부 대리 등록 개공 감독을 하고요. 협회도 똑같이 이 매수 신청 대리에도 협회가 다 관여를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이 매수 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자, 위임을 받았어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이것도 업무에 들어갑니다.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 범위에 해당되는 대리 행위를 한 때 매각 장소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네, 맞고요. 매수 신청 대리 보수의 지급 시기에는 갑이 매수 신청인의 약정이 없는 때는 매각 대금의 지급 기한일로 한다. 네, 맞죠? 갑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네,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합니다. 요건 이제 중개사법하고 거의 같죠. 요게 이제 지방법원장이 등록 관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갑은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개월 이하이다. 자, 요게 틀립니다. 우리 중개사법에는 다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죠. 업무 정지가. 여기서는 1개월에서 2년 사이에 이렇게 받습니다. 2년까지도 업무 정지가 있습니다. 자, 요게 조금 정리를 한 겁니다. 좀 틀린 부분. 중개업하고 대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중개사 법이겠죠. 여기 중개사 법에 나와 있는 거고, 요게 매수 대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중개업하고 대리업하고 했을 때 차이점. 등록관청이 시군구가 되는 거고요. 여기 지방법원장이 됩니다. 칠목이 여기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 여기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합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그래도 좀 나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보증은 똑같습니다. 2억 원, 법인은 4억 원, 분사무소는 2억 원이 똑같고요. 보증 설정은 중개사 이거 다 아시죠? 요거는 등록 신청 전까지 하시면 되고요. 신청 등록하는 것도 기간이 조금 틀리고요. 그 다음에 서면 작성하는 서식이 전속 중개계약서,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는 사건 카드, 매수신청 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영수증 이렇게 있습니다. 영수증도 좀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사건 카드, 영수증 이런 거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사용 안 하든지 보전 안 하든지 서명날이 위반하면은 업무정지 3개월이죠. 중개업에서는. 여기서는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가 되든지 업무정지가 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수는 중개보수가 있고요. 실비 이렇게 있고요. 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에 하게 되죠. 여기서는 상담하고 권리 분석의 보수를 받고요. 그거 말고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해서 또 보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비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약정이 없으면 지급 기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 지도 감독은 협회는 국장이 하고요. 그 다음 개공이 등록관청, 뭐 시도지사, 국장, 분사무소, 시국장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협회가 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감독을 하는 거죠. 협회를. 협회 지부는 지방 법원장이 감독을 하고요. 개공은 지방 법원장이 감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이 틀리죠. 여기 1개월에서 6개월이고 여기서는 1개월에서 2년입니다. 요 정도 차이. 네, 요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아셔야 될
내용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앞에 내가 조금 전에 뭐 보였던 조문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좀 나오는 것들은 다 정리가 된 거니까 요 정도는 최선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법 조문을 쭉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으신데, 근데 내용이 작진 않아요. 많이 있어요. 저기 민사집행법은 꽤 좀 양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매수 대리는 그래도 좀 작은 편이니까 매수 대리는 좀 읽어보셔도 되고요. 뭐 가능하면 쭉 뭐 다 읽어보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공인중개사 책보다는 얇으니까. 예. 자, 그렇게 하고요. 요거 하나 더. 자, 요게 이제 영수증이에요. 요 왼쪽에 있는 게 영수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영수증 이런 식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까먹지는 않겠죠. 이런 거 한번 보면은 안 까먹어요.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글자로만 영수증 뭐 이렇게만 하면은 나중에 가서 무슨 얘기야, 나중에 또 보면 영수증이 있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한번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는 틀린 거예요. 자, 영수증이 자 이런 양식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사건 카드입니다. 사건 카드. 사건 카드라 해서 뭐 카드식으로 돼 있나 뭐 이렇게 이 카드 이제 이런 식으로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계약 이게 그 사건 카드입니다. 사건 카드. 이건 뭐 자세하게 안에 있는 글자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의 양식으로 돼 있구나 정도만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억은 나시죠. 안 까먹게 돼요. 이렇게 양식을 한번 보면 이 사건 카드 내가 양식도 본 적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사건 카드에서 둘 다 자. 요런 거 이것도 보관해야 되고요. 사건 카드 중요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경매 매수 대리까지 해서 중개사법은 다 마무리 짓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요 부분 좀 마무리까지 하려고 좀 길게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시법으로 할지 공법으로 할지. 우선 공시법이나 세법을 양이 적기 때문에 빠르게 좀 끝내고 공법을 좀 천천히 좀 길게, 어차피 공법은 좀 길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길게 할까, 아니면 공법을 그래도 지금 하시는 분이 좀 그래도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할까 지금 생각이 조금 고민이긴 한데, 어차피 공시세법이 더 빨리 뭐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우선은 공시나 세법을 먼저 끝내보겠습니다. 끝내보고 공법을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개사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과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